자, 원희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시장이 말이 아니에요. 코스피 차트인데 3,300을 넘었던 지수가 불과 이제 8월달 들어가지고 그냥 줄 하락을 하면서 3,070에까지 떨어졌고요. 자, 이번엔 코스닥 차트인데 이것도 뭐 비슷하죠. 8월 초에 조금 오르는 것 같더니 더 크게 떨어져가지고 지금 974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물론 이제 최근에 영상에서 계속 하락장에서의 뭐 어떻게 될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뭐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여전히 그래도 보는 분들은 뭔가 걱정이 해소된다던가 희망이 생긴다던가 그러지 않을 것 같은 게, 왜냐면 주식을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국동이라는 종목이 띄워져 있는데, 요런 정도 흐름에서 어떻게 보면 박스 매매라고 해야 되나? 이 구간 안에서 뭔가 좀 그냥 원활하게 매매하면서 수익도 만들어내고, 수익을 못 내더라도 관리는 해오고 뭐 그러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 종목을 한다면.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급격하게 하락이 시작되면서, 뭐 여기 바닥쯤이니까, 여기가 이제 뭐 대충 이 전 저점 부분이니까 뭐 여기서 물타기를 했을 수도 있고 추가 매수를 했을 수도 있고 비중을 더 채웠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평단을 낮추고 뭐 그렇게 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뭐 5% 이랬던 게 갑자기 마이너스 15% 20%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제가 지금 이 국동이라는 종목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보통 주식 하나로만 안 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들고 있는 종목들이 대체로 비슷하게 이렇게 막 줄 하락을 맞으면서 정신을 못 차리는 상황이 온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 더 있지 않나요? 여기서 깨지면서 손절하고 그래 이제 바닥이야 하면서 여기서 다시 샀는데 또 이 상황 나오고. 그렇죠.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이 여기서 손절하고 손해 확정 짓고 여기서 샀는데 더 떨어져가지고 평가 잔고 더 떨어지고 이러면은 뭐 다를 게 없거든요, 사실. 뭐 요만큼 덜 잃었어라고 위안하기에도 되게 어렵죠. 왜냐면 손실을 확정해버린 케이스라서, 이 경우에는 또. 그래서 어쨌든 모두가 다 이제 힘든데, 그래도 이제 좀 언니님께 도움을 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다 종목 안 좋지만 내가 이 종목을 좀 들고 있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언니님이 말한 것처럼 여기서 손절하고 뭐 다시 사고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뭐 저희가 이제 유튜브로 보고 배운 게 있으니까 뭐 나름 템포 조절하면서 비중 채워가면서 받아내야지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 잘 그리지도 않았던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런 종목들이 막 계좌에 하나씩, 둘씩, 셋씩, 넷씩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 이게 궁금해서 오늘 원희님께 질문을 해봅니다. 네, 궁금해서 질문하신 게 해결하고 싶으신 거죠? 걱정이어서 질문하는 거죠. 네. 걱정이어서.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인드 세팅부터 그게 1번이에요. 마인드 세팅이요? 네. 주식 투자를 시작할 때 계좌부터 세팅을 하라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하락장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요 단계에서 저의 의견은 마인드 세팅이 1번입니다. 절대로 마인드 세팅은 그냥 곁다리가 아니라 마인드 세팅이 1번이에요. 뭐 저는 어쨌든 주식을 좀 해왔던 사람이고, 나름의 조금의 경험이라도 있어요. 몇 개월이든 뭐 1, 2년이든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걱정입니다 라고 질문을 한다라면은 마인드 세팅이 안 돼 있다고 진단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마인드 세팅이 내가 돼 있는 사람인지 안 돼 있는지도 잘 모르거든요, 사실. 네, 일단 안 되어 있을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 제가 모든 걸 아는 건 아니지만 돼 있다 안 돼 있다를 떠나서 다시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네네. 네, 마인드 세팅이 1번이라고 얘기 드리는 이유는 대다수의 분들이 경력과 무관하게, 경험과 무관하게 일단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의 방향을 기술에서 찾아요. 언제 다시 사고, 언제 비중을 좀 도려내서 언제 다시 사면서 이거를 역전할까, 만들어 갈까, 어떻게 하면 될까, 다 기술이잖아요. 근데 저의 답변은 그 기술 이전에 마인드 세팅이요. 왜 마인드 세팅이냐 라고 하게 되면 그 기술을 부리기 위해서 기다림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은, 이 기다림이 들어가려면은 두렵거나 불안하거나 조바심이 난 상태로는 기술이 못 들어갑니다. 이미 지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마인드 세팅이 1번입니다. 그럼 마인드 세팅이라는 게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두렵거나 뭐 벗어나고 싶거나 그런 마음을 없애야 된다인가요? 그쵸. 쉽지 않아요. 이게 이해하는 거랑 다르게 하락하고 있는데 파란불 계속 들어오면서 내 평가 손실 커지고 있는데 괜찮어
이러고 있는다는 게 우스갯소리로 바보처럼 보이지 않나요? 네, 그러면 그 주식 전혀 잘하는 사람 같지도 않아 보이고. 네.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예, 아이러니하죠. 이게 참 그런 게 뭐냐면 내가 괜찮아 뭐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까 언니님이 말한 대로 뭔가 기술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 거지. 예를 들어 내가 뭐 축구를 하는데 공을 제대로 차지도 못하는 사람이 막 우리 편이 10대 0으로 지고 있어요. 그냥 괜찮아 그럴 수는 없잖아요. 뭐 메시 정도 돼야 뭐 10대 0이더라도 괜찮아 이럴 수 있는 거지. 아, 그렇죠. 그래서 괜찮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래도 일단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네, 기술적으로 얘기를 드리게 되면은 찾고 있는 어떤 기술을 부리는 거는 요때 나오는 게 아니라 아직 나오지 않는 이 뒤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해결하고자 하게 되면은 여기까지는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걱정을 하든 뭐 행복에 젖어 있든 지금은 그 내 감정 상태가 별로 영향을 끼치는 게 없다. 내가 걱정을 하고 있어도 달라지는 건 없다. 이런 뜻인 것 같네요. 네, 일부 그런 뜻도 있겠죠. 걱정한다 한들 달라지지 않을 거고, 희망회로 돌린다 한들 달라지지 않을 거고, 모든 거는 변화하는 건 없으니 이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왕이면은 좀 더 좀 생산적으로 발전적으로 보려고 하게 되면은 진짜로 안 괜찮은데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건 어려울 거예요. 근데 진짜로 괜찮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게 되면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하락을 이겨내보는 경험은 솔직히 말하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한 번이 정말 중요하죠. 처음은 다들 어려우니까. 근데 누구나 처음은 있기에 어렵더라도 꼭 이겨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겨낸다라고 하면 이겨내서 이 상황이 지나서 나중에 또 다른 국면이 펼쳐졌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네. 아니면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럼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하락을 이겨내 보는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 1번 케이스를 경험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일까요? 하락을 이겨낸다는 게 뭘까요? 꼭 1번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하락을 이겨낸다는 건 결국에는 이 종목을 관리해서 잘 나온다고요. 나올 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역전해서 실현 수익을 확보하면서 나온다가 될 것 같고요. 그러지 못하더라도 잘 방어해서 나올 수도 있겠죠. 뭐 손실 최소화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대체적으로 제대로 잘 하게 되면은 충분히 역전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게 제 생각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1번은 네, 마인드라고 했잖아요. 네. 마인드셋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두 번째는 그럼 제가 뭘 해야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걸까요? 기다림. 다음 시합장까지의 기다림. 다음 시합장이라는 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렇게 요 뒤에 뭔가 펼쳐질 거 그거 말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까지는 그냥 기다려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 부분이 좀 실력 차이는 있어요. 그 상황에서도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파동이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안다라고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무언가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이 단순히 걱정된다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 사이에 할 수 있는 거를 잘 캐치는 못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기다리는 게 평타 이상은 갑니다. 내가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면 차라리 그냥 기다려라. 이게 솔루션이네요. 네. 그리고 기다리고 나서 다음 시합장이 도대체 언제인가요? 이거를 판단할 줄은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참 어렵겠죠. 네, 어떻게 판단해요, 그거를? 어떻게 판단한다가 아니라 이게 여기서 다시 이제 1번으로 가는 거예요. 마인드셋으로. 사실 판단하는 거는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냥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바라보고 있으면은 이게 변화하는지 아닌지 정도는 알아요. 되게 쉽게 얘기하게 되면은 소나기 내리고 있으니까 이게 계속 내려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뭘 안 하는 게 나은 거고 옆으로 횡보를 하든 좀 진정이 돼야 그 다음 시합장이 찾아오든 말든 할 거잖아요. 네. 네, 그냥 이 정도인데 1번 마인드셋이 안 되면은 이 상황에서 종목이나 파동이나 객관적인 관찰이 되는 게 아니라 내 계좌에 그냥 수익률만 모이거든요. 짜증나니까. 그러면 제가 마인드셋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결국은 계속 떨어지지 않고 뭔가 좀 진정이 되는 것까지 기다리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일단은 거기까지.
그러면은 그 진정이 된다는 게 어느 정도의 기간일까요? 뭐 예를 들면은 이 정도도 누군가는 진정이 된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올라가는 것 같더니, 왜냐면 여기 이제 뭐 반등도 있었으니까, 그러더니 다시 이렇게 떨어졌던 것도 있고, 뭐 기간적으로 뭔가 뭐 그런 게 있나요? 아니면은 기간하고 무관하게 이 진정되는 거라는 거는 명확한 뭔가 다른 시그널이 있나요? 기간으로 한정할 수도 없고 뭔가 분명한 다른 시그널로 한정할 수도 없어요. 뭐 어느 가격까지 떨어졌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가격도 아니고 기간도 아니라는 거겠네요. 네, 절대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점, 지표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 존재하지 않는 것도 그런데 그거를 100% 맞추는 것도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렇죠. 뭐 잘한다고 해도.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내가 주관적으로 내가 이쯤이면은 기다렸다, 충분히 기다렸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 지점이 되게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거든요. 아무리 주식을 잘한다고 해도. 맞아요. 그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실력이 되겠죠. 아, 그 판단력이잖아요. 그리고 초보일수록 난 충분히 기다렸어 라고 하는 그 시간이 짧은 특징은 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결정해요. 초보일수록. 저는 이미 여기서 진정이 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서.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도 많이 탔고 그런데, 빠르게 결정한 거죠. 결국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조바심이고, 이거를 다시 말하면은 1번이 안 된 거죠. 마인드셋이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안 됐기 때문에 2번을 못 하는 거죠. 연결됩니다. 참 받아들이기 싫은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나는 1번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네,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모두는 사람인지라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는 게 쉽진 않아요. 나는 마인드 세팅이 된 사람이지, 나는 마인드 세팅이 안 됐을 수도 있는 사람이다를 인정하기까지는 꽤 높은 벽을 넘어야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일단 그 벽을 넘어섰으면 좋겠어요. 벽을 넘어선다는 게 뭘까요? 나는 안 된 사람이다를 먼저 받아들이고 이제 노력하면 되는 건가요? 일단은 거기서부터 시작하겠죠. 적어도 안 된 주제에 됐다고 착각하지는 않을 테니까. 네, 거기서부터 이제 변화의 시작은 진짜 거기서부터일 것 같아요.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그러면 결국은요, 기다린다는 거를 더 오래 기다릴 수 있으면은 실력이 있다는 얘기로도 좀 들리거든요. 초보자일수록 저걸 짧게 기다리니까. 되게 단순하게 답변하면 맞는 얘기입니다. 아, 맞는 얘기예요, 이게? 네, 근데 조금 도발적인 답변을 드리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도발적인 답변을 드리면 해보세요. 쉽지 않을 거예요. 아, 정말로 맞는 얘기인 건가 보네요. 네, 마인드셋이 된 상태에서 오래 기다릴 줄 안다는 게 어렵다는 얘기겠죠? 네, 게다가 계좌에 현금이 있는데 종목이 빠졌는데 여기서 물타면은 평단이 이만큼 낮아질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서 현금을 보유한 태로 그냥 현금 100% 몰빵해서 물려서 할 수 있는 거 없어서 기다린다? 이거는 많이들 하시잖아요. 이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실 심판받은 거 아닌가요? 그죠? 아니 근데 뭐 사실 그것도 뭐 예금 깨면은 할 수 있는데 안 깨는 거거든요, 저희도. 그래서 현금이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아, 그렇죠. 근데 근데 최초에 계획했던 그 상황 안에서 해결하는 걸 가정했을 때는 아니니까. 네, 신용대출 받을 수 있는데 안 받는 거거든요, 저희. 이제 그런 얘기는 아니시라는 거죠. 네, 전혀 아닙니다. 근데 이쯤 되면은 무슨 얘기 하시는지는 이해가 되는데, 선뜻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그러면 그 오랜 기다리는 동안에 물려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실력이 있는 거지? 이게 모순이 되지 않나? 이 생각이 참 많이 들 거예요. 투자에서 실력이 있다가 종목을 잘 맞추냐인지, 계좌를 잘 키워가는 것인지, 목적성, 이것부터 구분을 하는 게 선행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계좌를 키워간다가 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실력이 있다라는 말에 제가 동의를 했지만, 잘하는 사람이 제일 오래 기다리냐 하게 되면 또 그건 아니에요. 잘하게 되면은 저 기다림 안에서도 이제 컨트롤이 되겠죠. 궁극적으로 잘하게 되면. 근데 제가 이야기한 거는 기다릴 줄은 알아야 잘해질 수라도 있다, 요런 느낌입니다.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거는 좀 기본으로 깔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기다릴 줄을 모르는데 컨트롤부터 배운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컨트롤할지 모르고 뭐 서툴고, 그러니까 모르지는 않죠. 왜냐면 언니님 영상 보면 좀 배웠으니까, 배워서 하다가 이렇게 된 건데,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좀 서툴더라도 그러면 좀 오래 기다릴 수라도 있게 되면 실력이 올라가는 거인가요? 좋은 결과가 나오나요, 그러면? 그거는 별개예요. 좋은 결과랑은 별개인가요? 네, 왜냐면은 말씀하신 거는
그 말씀의 끝판왕이 그냥 존버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마치 그렇게 들리는 거죠. 존버를 오래 하면은 종목이 언젠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오래 기다리는 사람이 실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저희는. 그거는 아닙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반대로 간 것 같고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기다릴 줄 알아야 그 다음에 관리도 할 수 있는 거고, 관리할 줄 알아야 종목도 해결이 되고, 그리고 기다리면서 관리하고 종목을 잘 해결하면서 계좌를 상승시켜 나가고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다. 궁극적으로 투자는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거니까. 이게 제 답변이죠. 그 하나 이제 이 마인드셋이 안 돼서 그런 것 같긴 한데, 걱정인 건 뭐냐면 이 종목이 마이너스 20%까지 갔거든요. 물 타고 막 해서 비중도 늘어났는데 마이너스 20%예요. 다른 애들도 막 다 그래요.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30% 이렇게 되고 있는데, 기다리다 보면 얘네가 더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차라리 지금 손절하는 게 낫잖아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도 있고, 마이너스 막 30%, 40%, 50%까지 갔는데 내가 실력이 있다 한들 돈을 벌 수는 있는 거야? 이런 또 의구심이 들거든요. 네, 그런 의구심이 들 수 있겠지만 그걸 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해낼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저한테 묻는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다가 아니라 돈을 내가 벌 수 있다는 얘기네요. 주식으로 만족스러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시죠. 네. 마이너스 20%, 30%, 40%, 50% 돼도. 네, 이게 되게 신기하게 질문하신 걸 수도 있지만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거는 해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지? 되게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묻는다면은 저는 반대예요. 이게 왜 안 되지? 앞에 1, 2번만 잘 세팅돼도 생각보다 쉽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지금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뭐 한 6개라고 쳐볼게요. 그럼 6개가 다 이렇게 막 마이너스 30%, 40%, 50% 막 다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계좌 잠식 아닌가요?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계좌 잠식은 여기서 비중까지 꽉 차서 돈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물렸을 때가 계좌 잠식이죠. 그냥 극단적인 예로 여기에 있는 각각의 비중이 다 10%인데 마이너스 30%씩 갔다. 돈은 훨씬 많이 남아있다. 땡큐 아닌가요? 흔히 말하는 물타기 하게 되면은 평당 쭉 내려갈 텐데. 그러고 또 떨어지면요. 그래도 돈 남잖아요. 그럼 계속 이 돈만 남길 수 있고 기다릴 수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기본은 그런 것 같아요. 기본은 종목 안에서 마이너스라기보다는 돈 관리인 것 같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마이너스 30%이 보여지는 숫자 안에서 되게 매몰될 수가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마이너스 30%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30%의 비중 얼만데예요. 마이너스 30%의 비중 10%다라고 하게 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게, 비중 30%까지 키워보세요. 아니면 비중 40%까지 키워보세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30%였던 종목이 갑자기 마이너스 30%까지만 가도 한 마이너스 10%대가 나올 거고, 40%까지 가게 되면은 마이너스 한 7.5%까지는 나올 겁니다. 그냥 단순 계산했었을 때. 그러면은 비중 40%에 마이너스 7.5%인 종목이 엄청나게 물린 건가요? 그리고 시장 상황에서 거의 저점까지 파면서 종목에 이상 없는데 완전히 하락 파동을 깊게 들어간 상태에서 아닐걸요? 이거는 그냥 저 상황 만들어 놓고 냅둬도 수익으로 저는 될걸요? 이런 개념이죠. 즉 결국에는 지금 내 앞에 눈앞에 차려진 보여지는 이 숫자가 허수일 수도 있다. 더 중요한 거는 비중 쪽에 있다. 이 얘기를 저는 계속하고 있는 거고, 이 비중이 모여진 게 결국에는 계좌 안에서의 전체 현금이고, 이 전체 현금, 쉽게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월급을 가지고 한 달에 지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잠식이 될 수도 있고, 돈을 모아갈 수도 있고, 키워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성은 나뉘는 거죠.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근본적인 시작점은 거기죠. 근데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저는 지금 비중이 한 80%까지는 돼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더 떨어져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20%에서 이거 100으로 다 채워도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한 15% 정도 되려나? 그것도 안 될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비중 줄여야죠.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일단은 비중을 줄여야 되네요. 네, 이미 냉정하게 말하면요, 저거를 관리 기술로 커버할 수 있어라고 하게 되면은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중 안 줄이더라도 그냥 관리해서 할 수 있다, 이 얘기인가요? 네. 근데 그게 되려면은
앞단이 먼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는 마인드셋이랑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이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관리도 능수능란하게 된 상태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저는 이미 이런 상황인데요 하게 되면은 저의 솔직한 얘기는 출발선 다시 잡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뭐 솔직히 그러면은 지금 일단 너는 망했으니까 적어도 한 요 정도 비중까지는 줄여놔라. 5, 60% 정도는 손절해라 라는 얘기로 좀 들리는데, 왜냐면 못하는 애고 마인드셋도 안 돼 있고 기다릴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비중까지 많으니 뭔가 좀 손절하라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일부 맞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10%까지 줄여라. 이거는 이 예시 자체가 조금 더 드라마틱한 극단적인 예제니까 여기까지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80은 과하니 조금은 더 줄여야 된다. 그냥 모르겠다 하면 50% 정도까지 만들면 어떨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럼 정리하면은 일단 비중이 많이 차 있는 사람은 좀 50% 정도까지는 좀 줄이고, 그 다음에 마인드셋, 기다림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다음 시합장을 기다려라 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다음 시합장에서 능수능란하게 뭔가를 해야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가 된 거네요. 네, 거기서 초보자들은 큰 파동의 시합장만 기다릴 것이고 조금 더 경험치가 있고 하락 관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은 큰 파동이 아니더라도 중간 파동이라도 이용할 것이고 여기서 더 실력이 늘어나고 경험치가 쌓이고 좀 능수능란해지게 되면은 마른 파동이나 잔파동, 조그만 파동도 다 이용하면서 만들어 갈 것이다. 요 정도 차이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보는 분들께 도움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도움이 안 됐다고 보긴 어려울 거예요.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걱정을 하고 있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동동 발만 구르고 있고 뭐 이 종목을 나에게 추천한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고 뭐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분들이라면 오늘의 얘기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받아들이기 싫은 거죠. 왜? 나는 마인드셋이 돼 있는 사람이고 기다리는 거 나 잘하고 뭐 이렇게 이제 반박하게 될 테니까. 근데 결이 좀 다릅니다. 본인이 느끼고 있는 것과 이걸 올바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말하는 이 1번, 2번 이것이 좀 많이 다르다는 느낌이 좀 많이 오고요. 그리고 다음 시합장을 기다려라. 차라리 이렇게 떨어질 때는 그냥 둬라 라고 하는 게 참 이해가 안 될 수 있겠지만 유리한 선택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는 뭐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아라랑 또 비슷한 얘기겠죠. 왜냐면 지금 여기 질문자가 그랬잖아요. 난 여기서 물 탔는데요, 물 잔뜩 찼는데 이렇게 됐어요. 이런 선택이 또 나오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게 이렇게 거세게 비가 내리는 이런 상황에선. 그래서 다음 시합장을 차라리 기다리는 게 나을 수 있다. 그러면서 손실률이 커지더라도, 손실률이 이렇게 커지더라도 비중 조절만 되어 있으면 나중에 다음 시합장에서 더 좋은 시합을 뛰면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가 오늘의 영상의 결론인 것 같은데, 솔직히 톡카누카 한번 여기까지 보신 분들, 끝까지 보신 분들 답답하지 않나요? 1번 그래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기다림? 그래 뭐 그냥 기다리면 된다는 거야 뭐야?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기다리면 돈 벌린다는 거야 뭐야? 이런 생각도 들 거고, 이거 80에서 50% 줄이려 그러면 30% 손실 확정지으면 내가 지금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날아가는데 저것도 어떻게 한다는 건지 모르겠고, 다음 시합장에서 능수능란하게 뭔가를 한다는 것도 모르겠고, 온통 다 모르는 얘기일 것 같아요. 사실 여기까지 봐도. 이유가 근데 그 이유가 혼자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 혼자 있기 때문에. 네, 저도 그게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정말 그냥 솔직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가 유튜브에서 그 혼자인 상태로 모르는 채로 있는 분들께 팁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비중 줄이는 거, 그리고 다음 시합장에서 비중 채우는 거, 이런 것들도 영상으로 팁을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그걸 보고도 답답하다 그러고 그걸 보고도 이런 상황을 맞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그럼 여기가 잘못돼 있고 여기가 잘못돼 있고 이것도 뭔가 잘못된 상태로 하고 있는 거죠. 이 다음 시합장에서 하고 있는 뭔가도 혼자 하고 있으니까. 결정적으로 뭐가 올바른 경험인지 비교 대상이 없는 거죠. 그죠. 무인도에서 이제 살아가지고 사람을 전혀 구경해보지 못한 채로 성인이 된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지성인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거죠. 말로 아무리 들어도 다 자기가 그냥 야생에서 살았던 거를 기반으로 해석하게 되는 거라서 이 부분이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당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 당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유튜브도 시작을 한 거고, 투자클럽도 오래전부터 더 하고 있었죠. 그래서 클럽에 가면 뭘 더 배울 수 있냐, 유튜브에서 배웠던 거 이상 뭐가 있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기 제가 체크해 놓은 거 있잖아요. 마인드셋, 기다림, 여기 다음 라운드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하다못해 이런 거 덜어낼 때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덜어내는가, 이런 비중을 올리는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돼서 어떻게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가, 이거 다 그냥 같이 경험하고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본인의 걸로 만들어가는 게 클럽이다 라고 그냥 진짜 담백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이제 언니님 밑에서 함께 매매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다른 많은 분들이 또 하고 있는 걸 같이 옆에서 같이 보고 지성인의 무리로 들어가는 거죠. 윈도우에 있다가. 그런 게 클럽이다 라고 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요즘 하락장 힘들죠. 하락장 지금 힘든데 우리 클럽에 오면 지금 수익 빵빵빵 납니다,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지금 말한 이 모든 것들을 배우고 채워나가게 될 거고요. 그러면 지금의 하락장이든 그 이후에 시합장이 바뀌는 상황이든 뭐 이렇게 주식시장이 쭉 흘러가는 동안에 계속 변화된 모습으로 결과물을 좋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게 본인의 능력치가 그렇게 올라가게 된다는 거를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확실하죠. 하락을 나는 기회로 만들 수 있다. 그렇죠. 지금 이 말한 이걸 기다려라, 이것도 이제 그걸 위한 거거든요. 이 이후에 기회로 만든다, 그거의 하나의 단계일 뿐이죠. 이게 또 뭐 있어요. 그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야 될 것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것들을 함께 해나간다는 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클럽 얘기를 강조했지만 사실 뭐 클럽 얘기를 떠나서 이거 해야 된다는 거를 저희가 유튜브에서 알려드린 거고,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알려드린 거니 영상 보시면서 많이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클럽은 영상 하단부에 링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주식비더 공유 카페로 검색을 하시면 메뉴에 이렇게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카페에 들어가셔서 가입하신 다음에 이 아래 주주회원 투자클럽 공지 보러 가기 누르시면 어떤 클럽인지, 우리가 이걸 왜 하고 있고, 여기 오면은 뭐 평균적으로 회원들이 수익은 얼마나 내고 있고, 뭘 배우고 있고, 뭐 이런 것들까지 여기 영상으로 다 설명도 해뒀고요. 그리고 아래 보면 가입 신청서 작성하기가 있습니다. 여기 이거 통해서 이제 가입까지 문의해 보실 수가 있어요. 오셔서 당장 드라마틱한 변화를 만들어 드립니다. 이거는 저희가 약속 못해요. 그렇게 주식이 간단하진 않은데, 오셔서 함께 하시다 보면은 차츰 변해가면서 본인이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다, 실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다, 실력이 있으면 수익은 알아서 따라온다, 이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